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연 채널을 즐겨 듣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돼요. 제 사연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다른 분들이 보내준 사연 들으며 어머 그랬구나 하고 있었을 테지만 제 며느리였던 그리고 제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 여자가 교도소에서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와서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복역을 마치고 나오면 저희한테 복수를 할 거라고서 했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도 니들이 얼마나 잘 살 것 같냐고. 내가 니들 잘 살게 안 둘 거라고 말입니다. 네, 한때 제 며느리였던 그 여자는 자기 애인과 함께 작당 모의를 해 제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실제로 저희 아들은 며느리의 내연남이 몰던 차에 치여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아이가 의식을 찾은 상태예요. 재활도 잘해서 일상생활도 가능하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기가 한 짓이 뭔지도 모르고 펄펄 나대는 그 여자. 제 전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 좀 차리라고 욕 한 바가지씩 좀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추악했던 그 여자의 만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는 거 아시죠? 아니 웬만하면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들 자취를 오래 했던 애들이라 옷마집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오늘만 좀 고생해 주세요. 아차, 그리고 제 친구들 오면 가주세요. 에이, 젊은 사람들 오는데 어른 계시면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아시죠,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안 좋은 표정 하시면 저 속상해요. 내사 상태인 아들 옆에 제가 있어주는 건데 저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아들이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난 후 며느리는 저를 식모 취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들의 사고 소식이 있던 날 며느리나 저나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으니 말이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간호는 며느리가 하게 되었어요. 내 아들 간호해주는 사람이 며느리인데 고맙게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걸 약점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아픈 내 아들을 돌보는 게 며느리이니 저는 며느리 비위를 마치고 있었어요. 참 멍청했죠? 진작 알아채고 내쫓아야 했는데 말입니다. 저를 향한 며느리의 식모 취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한 번은 자기 생일인데 친구들을 초대했다면서 저보고 음식 좀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이 제가 며느리라는 연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날이었고 저는 화려한 복수를 위해 며느리의 생일상을 차려주러 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말이에요. 어머머, 야, 너 집에 아줌마 두고 사는 거야? 웬일이야, 너 진짜 성공했다. 아이고 좋겠다. 나도 집에 아줌마 두고 살고 싶네. 하여간 너 시집 하나는 잘 갈 줄 알았다니까. 야, 오놈을 얘 미쳤나봐. 야, 저분 희진이 시어머니야. 미쳤나봐. 어머니 죄송해요. 기분 나쁘실 것 같아. 어떡해. 희진이 네가 어머니께 우리 미움 안 받게 잘 말씀드려줘. 알았지?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하도 맛있게도 먹고 가요.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희진아, 나 간다. 준석이한테는 내가 가 있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시간 잘 보내고. 네 어머니, 왜 기집애야. 너는 결혼식 때도 와놓고 그런 실수를 하냐. 내가 못 살아 진짜. 나 참, 끼리끼리 논다고. 며느리 친구라는 것들 역시 수준이 똑같았어요. 팔이며 목에는 문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고 머리카락색은 어찌나 휘황찬란하던지 옷은 무슨 아동복을 입은 것 마냥 딱 달라붙어서는 참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말하는 본새는 어떻고요. 뻔히 제가 시어머니인 걸 알면서도 그것들은 저 하나를 두고 자기네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수준 떨어지는 것들이랑 대화 섞기도 싫어서 무시하고 묵묵히 현관을 나서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년 친구의 말 한마디에 제 인내심은 똑하고 끊기고 말았죠. 야, 맞다. 네 남편 아직도 의식 없는 거야. 어머, 야, 너 완전 로또 됐다. 왜? 맞잖아. 네 남편 직장 들어와서 보험도 좀 세게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 왜 시안이 보험 팔아준다고 네가 이것저것 치렀었잖아. 와, 진짜 너는 인생의 오점 이렇게 판판대로냐 판판대로야? 그럼 네 남편 죽으면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진아? 얘 너 뭐해? 너희 시어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봐? 누가 죽어? 다시 말해봐. 누가 죽어? 이 정신 나간 년이 트이님이라고 똥을 씹으려?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 뭐 로또? 로또? 로또 같은 소리를 하네. 그래, 너도 네가 죽어서 네 남편 로또나 당첨시켜줘라. 이 싹 수 없는 년.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자식 목숨을 가지고 로또네 뭐네 하며 낄낄거리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참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개소리를 시부렁거렸던 친구년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네, 두피까지 뜯어놓겠노라고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 쥐어뜯었어요. 아등바등하면서 발버둥치는 바람에 음식에 놓여있던 테이블은 엉망이 되었고 저를 말리던 며느리와 그 친구들 옷도 반찬이며 양념이 묻어 난리가 났죠. 그때 휙 하더니 어느새 저는 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며느리라는 것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신 짓이에요? 왜 남의 대화를 엿들어서 끼어들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끼리. 우리가 어머니 불러다 앉혀놓고 어머니 아들 죽으면 나 로또 되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곧 그 사람 죽으면 어차피 이혼할 건데. 내가 당신한테 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꼬박꼬박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대우해드리잖아. 그러면 어머니도 좀 눈치껏 하셔야죠. 제 말이 틀려요? 지금 제 친구들 불러놓고 이게 뭐 하신 짓이에요? 자, 저는 바로 손을 들어 며느리년 얼굴을 갈겨버렸습니다. 저도 한성격합니다. 싹 썩게 굴면 그리고 그게 선을 넘는다면 바로 가차 없어요. 제게 뺨을 맞은 며느리는 당신 아들 죽는 순간 당신도 아웃이다.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릴 거라며 제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자, 한 대 더 때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제가 며느리보다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체급이 훨씬 컸어요. 원래 제가 운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나이에도 키가 170 선에 있습니다. 체중도 70kg대이고요. 그에 비해 며느리는 한 160 되려나요? 몸도 왜소했어요. 그런 인간이 저한테 뺨을 2대나 있는 힘껏 맞았으니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해롱해롱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인간 좀 되라고 알려주는 거지. 세상에 못 빼어먹었어도 이렇게 못 빼어먹었을까? 니들 아는 꼬락선이 보아하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겠다. 이 싹 수 없는 년. 뭐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우리 준석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우리 준석이 어떻게든 살아나게 할 거야. 알아? 이런 싹 수 없는 년. 그때 가서 네가 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 봐라. 내가 니들 이혼시킬 거야. 이 싹 수 없는 년.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아이고, 네가 그렇게 노려보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디 한번 보자 그래? 누구 눈에서 피눈물이 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괘씸한 것? 천하의 나쁜 년.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별로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냐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쩌할 도리가 없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죠.
엄마, 그게, 이진이가 임신했대요. 에? 그래서 더 배부르기 전에 빨리 씩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들은 혼자 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러야 했어요. 더 배가 부르기 전에 일단 식부터 먼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결혼식을 서둘렀습니다. 당시에 며느리와 아들아이는 2년 정도 만나고 있던 사이였고 두 사람 다 결혼 종령기 나이였기에 저도 뭐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거라면 미리 갖고 결혼하는 것도 뭐 나쁜 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준석 엄마. 그런데 우리 준석이 너무 아깝다. 뭐 자기 며느리들 애라서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닌 건 알다만 솔직히 준석이에 비하면 내가 너무 떨어지잖아. 부모도 없다며? 진짜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는 맞는 거래? 아니, 애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뭐하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준석이 녀석 숨 공방 안 하다가 여자 만나서 곧바로 결혼하는 건데. 아유, 애가 워낙 순진해. 솔직히 좀 걱정되기는 하잖아. 애 낳으면 이 유전자 검사 그거 좀 해봐. 뭐, 아유 됐어. 무슨 유전자 검사야? 애가 뭐 보기에는 좀 날라리치가 나 보이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싹싹하고 준석이한테도 잘하고.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해서는. 됐어. 혹여라도 모임 가서 다른 여자들한테 이런 말 하지 마. 알았지? 괜히 뒷말 나와. 네, 저희 아들은 흔히들 말하는 엄친아였어요. 이건 제 자식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위에서 인정할 만큼 우리 아들은 참 착하고 속 깊고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일찍 남편이 죽고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법도 했을 텐데 우리 아들아이가 일찍 철이 들어 되려 제가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았을 정도예요. 솔직히 주변에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아들보다는 며느리는 참 화려했어요. 누가 봐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잡혀 살 게 뻔하다는 느낌을 풍기며 어떻게 보면 과거가 의심스러운 면모를 풍기고 있었죠. 그래도 내 아들이 아이를 임신했다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오빠 출장 간 건데 일하는 사람한테 우리 아이 유산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도 가게왔던 때문에 정신 없으신 거 아는데 안 좋은 소식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엄마라서 자격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알기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다 제 탓이에요. 울지 마. 그게 왜 당신 탓이야. 울지 마. 괜찮아, 희진아. 울지 마. 어? 일단 당신 몸부터 추스려. 당신이 먼저야. 당신 몸이 건강해야지. 그래, 아가. 네 몸이 먼저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네가 무슨 엄마라서 자격이 없어. 너는 할 만큼 한 거야. 아유,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끙끙 앓아서 그래. 그깟 일이 뭐라고.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혼자서 며칠을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괜찮다. 괜찮아. 울지 마라. 그런데 결혼을 하고 며느리는 임신 주소 3개월 차에 접어들기 전 유산을 했어요. 물론 저나 아들아이는 며느리가 유산한 사실을 2주나 지나고 알게 되었죠. 당시에 아들아이는 출장으로 해외에 2주간 나가 있었고 저는 가게를 확장하는데 실내 장식 업체와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체구도 작은 데다 워낙 왜소해서인지 임신한 티도 잘 나지 않을 만큼 배만 살짝 나와서 안 그래도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유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저나 아들이 너무 바빠 보여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저런 거로 거짓말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아들아이의 자식이 아니었고요. 유산이 아니라 며느리가 스스로 아이를 지운 것이었죠. 그 이야기도 뒤에 나옵니다. 참 엄청난 여자를 제가 며느리로 들였었네요. 제가 제 아들의 앞날도 그리고 제 앞날도 꼬았다는 걸 얼마 가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야. 어제 희진이가 오늘 오라고 해서 지금 집 앞에 왔는데 집에 없나 보네? 이거 일단 엄마가 집 앞에 두고 갈 테니까 네가 희진이한테 연락해서 집 들어갈 때 챙겨서 들어가라고 해라. 집에 있을 건데 잠깐만요 엄마. 내가 희진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며느리가 음식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음식을 해서 아들 내외한테 챙겨다 주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방문하는 거나 연락 없이 찾아가는 게 며느리로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가기 전에는 항상 먼저 연락을 하고 가도 괜찮은지 시간은 되는지 물어보고 갔어요. 그 전날에 며느리가 자기 집에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간 거였죠.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굳이 전화를 해보겠다는 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 뒤 반찬을 내려두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했던 집안에서 스멀스멀 TV 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설마 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했어요. 찜찜한 마음을 갖고 돌아간 그날 저녁,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저희 아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게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어머니 얼굴 뵙고 인사드릴 자신이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사람 없는 척하고 있었어요. 할 얘기 있잖아. 그게 다 아니잖아. 정확히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똑바로 사과해. 당신이 시간 괜찮다고 오시라고 해서 엄마가 오신 거 아니야? 엄마 오시는 게 불편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퇴근하면서 들려서 챙겨오면 되는 거고. 당신 친구들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뻔히 집에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단 한 명도 어머니 문 열어드릴 생각을 안 해. 엄마, 이 사람이요. 오늘 친구들이랑 집에서 낮술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진 것인지 그 기분으로 엄마 얼굴 뵈면 표정 관리 못할 것 같아서 없는 척하고 있었대요. 죄송해요. 낮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오빠가 전날에 나한테 서운하게 말했어, 안 했어? 오빠가 나한테 잘했어 봐. 내가 어머니한테 오늘 그랬을 것 같아. 오빠가 잘해야 내가 어머니한테 잘할 거 아니야. 진짜로. 자기가 나한테 잘 못해놓고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어머님도 굳이 제가 아무 반응 없으면 그냥 두고 가시면 되지. 그걸 굳이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일이 커졌잖아요. 참, 저거를 말이라고 저한테 신나게 나불거리더군요. 아주 그냥 눈에서 불이 나도록 저를 노려보며 이야기하는데 참, 내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조용조용히 잘 살던 인생에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가 그리 잘났다고 자기가 더 서운하고 억울하다면서 나중에 눈물까지 펑펑 흘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웬만하면 고부 갈등 같은 거 만들지 않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게 고부 갈등 피하려다가 어린 여자의 한 명 때문에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네가 왜 우니? 내가 너한테 욕을 했니? 아니면 너한테 화를 냈니? 아니면 너한테 손찌검을 했니? 내가 너한테 한 거라고는 다음날 반찬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냐 물어본 거랑 네가 시간 괜찮다고 오시라고 한 시간에 반찬 싸들고 간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왜 오냐? 뭘 잘했다고 울어? 어디서 시오미 앞에서 남편이랑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말이야. 준석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 한 사람이랑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정리하고 나한테 오던가. 내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속이 상하겠냐고, 안 상하겠냐고. 아주 그냥 급하게 한 결혼이어도 나는 니들이 잘 사는 거 바랬지 그 이상 바란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니들이 나한테 보이는 꼴이 이게 뭐냐? 아이고,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어머니, 왜 어머니까지 저한테 화를 내세요? 오빠도 저한테 화내는데 어머니까지 저한테 화내시면 어떡해요? 저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거죠? 아이고야, 내가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너를 무시하니? 내가 너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했겠지. 어디서 말이나. 자기가 오라고 한 시간에 시어미가 갔었니만은. 뭐, 낮술이나 먹으면서 없는 척을 해? 아이고, 됐어. 됐으니까 반찬이고 뭐고 니들 알아서 먹든 무엇을 하든 알아서 해.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엄마! 아들 키우면서도 화 한 번 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아들 내외에게 화를 내고 왔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나는 화는 없었어요. 며느리라는 여자한테 화가 난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도 혹여나 며느리라는 그 여자가 자기가 부모 없이 자라서 이런 건가라는 상처를 받을까 싶어 내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돌아선 그날이 의식 있는 아들과 마주한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선 지 2주가 되도록 저는 아들네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루하루 행복한 웃음이 들려오고 설렘이 느껴지던 그달에 저는 아들아이의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빠가요? 오빠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어머니, 오빠 이대로 지금은 어떡해요? 어머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며느리. 며느리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오는 길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온다고 했었답니다. 자기가 너무 취했으니 좀 마중 나와달라길래 아파트 앞 사거리로 나갔는데 건널목을 건너오던 아들아이가 달려오는 채 그대로 치였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죠. 추소가, 박추소, 뭐해? 얼른 일어나 너. 너 지금 내게 뭐 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 너. 박준서, 너 정말 이럴 거야? 아이고 준서가, 엄마 저 얼굴 좀 봐. 뭐. 준서가 늦어 또 봐. 네 안 사람도 왔잖냐. 얼른 일어나. 아이고 준서가. 누가 저를 보고 있던 말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저는 병원에 도착해서 아들아이를 본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미친 듯이 울면서 제발 일어나 달라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제발 일어나 달라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아들아이의 꾹 감긴 눈은 떠지지 않았죠. 나중에 가니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도 우리 아들아이 이렇게 숨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 아들아이와 눈을 보고 대화라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더는 바라지 않을 테니 제발 부탁한다고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밥은 먹고 오는 거야? 너 얼른 가서 밥 좀 챙겨 먹고 눈이라도 좀 붙이고 와라. 응? 미안하다.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가게 일이 뭐라고. 그렇게 간별인 구해준다니까는. 아니야 어머니. 오빠한테 계속 화만 내고 툴툴거렸었는데 저 이렇게라도 해서 오빠한테 지은 죄 갚을 거예요. 어머니, 오빠 그래도 가만히 있대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조금만 더 힘내요. 왜 울어요 어머니. 울지 말아요. 어머니 우시면 저 자꾸 눈물 나요.
그러지 말아요, 어머니.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고마워. 남편이랑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 우리 그만 울자. 우리 준석이 금방 눈 뜰 거야. 아들이 입원하고 며느리는 자기가 손수 간호하겠다고 했어요. 남의 손에 남편을 맡기지 못하겠다며 옆에 꼭 붙어서 간호를 했죠.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안 풀리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녹았어요. 참 상황이 관계를 만든다고. 며느리와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사고로 인해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헌신적인 간호는 점차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유, 이제 오셨네. 아유, 보호자가 없으니까 한 대 소변통이 넘쳐서 오늘도 다른 한 대 보호자들이 돌아가면서 갈아주고 다들 서로 돕고 돕는 거지만 이렇게 못 오실 때는 연락처를 좀 적어 놓아줘요. 아유, 어머,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아유, 며느리 떼시는 분 안 오신 지 한 사흘 넘었어요. 아이, 정말. 아니,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한데. 아이, 그 며느리 뭐 남자 형제라도 있는 거예요?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남자랑 병실을 들락하려고 하는데. 아이, 혹시 몰라서. 네? 아니, 우리 며느리가 형제가. 아니, 네, 감사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아이까지 돌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연락처 적어두고 갈게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달려올게요. 이상하죠? 한날은 며느리 먹을 음식을 싸들고 병실에 갔는데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왜 이제야 왔냐고 저한테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아들아이의 간호를 하러 오지 않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보호자에게서 희한한 말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며느리는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냥 혼자예요. 그런데 남자 형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병실을 잡고 남자랑 같이 오는데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싸했어요. 그래요. 그런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불안한 마음에 결국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듣기 전까지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제발 내 예상이 아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제가 지금 급하게 일이 생겨서 어떡하죠?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간병인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며느리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방의 흥신소에서 결과를 받는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님이 참 간도 크시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이렇게 떡하니 누워있는데 아이고, 만나는 남자를 병원에 데리고 와요? 그래, 아이고 나 참. 아니, 그리고 이거 들고 무조건 경찰서 가세요. 네? 아셨죠? 이거 범죄예요, 범죄. 아이고 나 참. 흥신소 직원은 자기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정말 처음 본다며 제게 나가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가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면서 블랙박스에서 가져온 파일이라며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나 참, 그 직원도 놀랐는지 손을 덜덜 떨면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파일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는 저를 지옥 끝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운 좋은데 나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니,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서 위자료만 받아내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그 인간 지금 술 먹었어. 술 먹어서 무단횡단한 거로 몰아붙이면 돼. 막말로 마누라인 내가 그렇게 봤다고 증언하는데 그걸 의심할 것 같아? 대한민국 경찰놈들 그렇게 일 열심히 안 해. 우리나라에서 뺑소니 사고 그거 태반이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겁나서 일 그르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자기야. 이제 우리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럴래? 그럴 거면 나랑 헤어지던가. 어떻게 할 거야? 너 돈 있어? 없다며. 그러나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며.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알았어. 아씨. 알았어. 저기요. 저기 청자켓 입은 거 그거 자기 남편 맞지? 어? 야, 나 진짜 밟는다. 어? 시동 건다. 어? 아파. 꽝.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비명과 함께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아들아이의 비명 그리고 며느리의 비명이 함께 들렸습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차마 영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차에 치이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나이가 90살이 되어서 내 자식이 60살이 된다 해도 나한테는 어린 자식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을 겨우 부여잡으며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며느리를 고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아이는 곤히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어요. 링거를 꽂은 채 팅팅 부어있는 아들의 손. 얼굴에 온갖 멍이 다 들어있는 우리 아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너 꼭 눈뜨게 해줄게. 너 얼마나 억울했니? 아가, 엄마가 어떻게든 네 눈뜨게 해줄 거야. 어떻게든 너 복수해줄게. 준서가, 엄마가 너 그렇게 만든 게 그것들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준서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아들에게 굳은 다짐을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양반은 못 된다고 며느리라는 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뻔뻔하게 제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생일인데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을 보자.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속에 칼을 품고 가듯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는 거 아시죠? 웬만하면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들 자취를 오래 했던 애들이라 엄마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오늘만 좀 고생해 주세요. 아차. 그리고 제 친구들 오면 가주세요. 에이, 젊은 사람들 노는데 어른 계시면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네, 아시죠,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안 좋은 표정 하시면 저 속상해요. 뇌사 상태인 아들 옆에 제가 있어주는 건데 저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뇌사 상태? 그래, 우리 준석이가 뇌사 상태지. 그때 네가 본 증언 그대로 사건 마무리된 거였지? 네? 아하, 네, 제가 봤어요. 어머니, 오빠 사고 났을 때 얘기 우리 그만해요. 저 오늘 생일인데 슬픈 얘기 안 할래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네가 목격한 게 사건의 전부가 다 사실이고 정확히 본 게 맞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어버버거리며 자기 생일이니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 네 그 생일 즐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껏 즐기라고 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아들 사건 담당 형사와 계속해서 저는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친구라는 인간이 헛소리를 해댔죠. 어머머, 야, 너 집에 아줌마 두고 사는 거야? 웬일이야, 너 진짜 성공했다. 좋겠다. 나도 집에 아줌마 두고 살고 싶네.
하여간 너 시집하려면 잘 갈 줄 알았다니까. 헤이, 야, 어머니 미쳤나봐. 야, 저분 시어머니야. 미쳤나봐. 나, 어머니 죄송해요. 기분 나쁘실 것 같고 어떡해. 시진아, 네가 어머니께 우리 미움 안 받게 잘 말씀드려줘. 알았지? 아,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다들 맛있게들 먹고 가요.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얘 희준아, 나 간다. 준석이한테는 내가 가 있을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시간 잘 보내고. 내 어머니, 기집애야. 너 결혼식 때는 와놓고 그런 실수를 하냐. 네가 못 살아 진짜. 나 참 깨리깨리 논다고. 며느리 친구라는 것들 역시 수준이 똑같았어요. 목이며 팔에 무이시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고 머리카락색은 어찌나 휘황찬란하던지 옷은 무슨 아동복을 입은 것 마냥 딱 달라붙어서는 참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말하는 본새는 어떻고요. 뻔히 제가 시어머니인 걸 알면서도 그걸 들은 저 하나를 두고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수준 떨어지는 것들이랑 대화 섞기도 싫어서 무시하고 묵묵히 현관을 나서려 하고 있었어요. 꼭 경찰이 들이닥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년 친구의 말 한마디에 제 인내심은 똑하고 끊기고 말았어요. 맞다. 네 눈앞은 아직도 의식 없는 거야? 어머머. 야, 너 완전 웃도됐다. 왜? 맞잖아. 네 남편 직장도 좋아서 보험도 좀 세게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 왜? 수연이 보험 팔아준다고 네가 이것저것 들었었잖아. 와, 진짜 너 인생이 어쩜 이렇게 탄탄대로냐, 탄탄대로야. 그럼 네 남편 죽으면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뭐해? 너 시어머니 좀 어떻게 좀 해봐. 누가 죽어? 어디 말해봐, 누가 죽어? 이 정신 나간 년이 뚫리님이라고 똥을 씹으려? 니가 죽어라, 니가 죽어, 뭐. 로또 같은 소리 하네. 그래, 너도 네가 죽어서 네 남편 로또랑 당첨시켜줘라, 이 싹 수 없는 년. 다른 것 또한 내 자신 목숨을 가지고 로또네 뭐네 하며 띨띨거리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참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개소리를 시부렁거렸던 친구년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네, 두피까지 뜯어놓겠노라는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 쥐어뜯었어요. 아등바등하면서 발버둥 치는 바람에 음식에 놓여있던 테이블은 엉망이 되었고 저를 말리던 며느리와 그 친구들 옷도 반찬이며 양념이 묻어 난리가 났죠. 그때 휙 하더니 어느새 저는 나가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며느리라는 것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신 짓이에요? 왜 남의 대화를 엿들어서 끼어들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끼리. 우리가 어머니 불러다 앉혀놓고 어머니 아들 죽으면 나 로또 내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곧 그 사람 죽으면 어차피 이혼할 건데 내가 당신한테 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꼬박꼬박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대우해드리잖아. 그러면 어머니도 좀 눈치껏 하셔야죠. 제 말이 틀려요. 지금 제 친구들 불러놓고 이게 뭐 하신 짓이에요? 자, 저는 바로 손을 들어 며느리년 얼굴을 갈겨버렸습니다. 저도 한성격합니다. 싹 깨불면 그리고 그게 선을 넘는다면 바로 가차없어요. 제게 뺨을 맞은 며느리는 당신 아들 죽는 순간 당신도 아웃이다.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릴 거라며 제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자, 한 달 더 때렸어요. 뭐 하는 짓이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인간 좀 되라고 알려주는 거지. 세상에 못 빼어먹어도 이렇게 못 빼어먹었을까. 니들 아는 꼬락서니 보아하니 어떻게 살아온지 뻔히 알겠다. 이 싹수 없는 년. 뭐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우리 준석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우리 준석이 어떻게든 살아나게 할 거야. 알아.
이런 싹수 없는 년. 그때 가서 네가 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 봐라. 내가 니들 이혼시킬 거야. 싹수 없는 년.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아, 내고 네가 그렇게 노려보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디 한번 보자 그래?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띵동. 그때 드디어 경찰이 나타났죠.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들 뒤로는 며느리의 내연남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얼굴을 보는데 육지기가 목구멍 밖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죠. 있는 힘껏 그 자식 머리통이며 얼굴이며 후려 갈겼습니다. 집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범죄를 부인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주석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저는 철저히 외면했어요. 며느리라는 년이 끌려나가자마자 저는 그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집도 제가 해준 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 옆으로 된 재산도 제가 고소를 하면서 꼼짝 못하게 되었죠. 경찰 수사에서 검찰로, 그리고 결과는 실형. 며느리와 며느리의 내연남은 살인미수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제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던 그 악마 같은 여자의 모습이 잊히지 않나요. 너무 통쾌해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어머니가 나를 도와야죠. 어머니! 나 이렇게 안 끝나.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내가 감옥에서 썩으면 당신 아들도 죽을 때까지 눈 못 뜨는 거야, 알아.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고 당신 자식 깨어나길 바라는 건 아니지. 어쩌죠. 그 여자의 바람과는 달리 저희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것들이 죗값을 받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정확히 한 달 뒤에 의식을 찾았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말입니다. 아들 역시 자기 안사람의 외도 사실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더군요. 나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울지 마라. 네가 왜 죄송해? 울지 마. 너 이렇게 엄마 부르면 그걸로 된 거야. 부르지 마. 주서가, 우리 잘 살자. 보란듯이 잘 살아. 네, 정말 보란듯이 잘 살려고 정말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가게를 잠시 직원들에게 맡겨둔 뒤 아들과 함께 시골로 들어가 요양과 재활에만 전념했어요. 그 덕에 우리 아들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얼마 전 며느리였던 그 범죄자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자기 용서한다는 글 좀 써달라고요. 그 정도 해주면 죽을 때까지 눈에 안 띄겠다고 말입니다. 참 뻔뻔하죠?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여자가 제 아들에게 한 짓을 아셨으면 해서 말입니다. 저는 죽는 그날까지도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에게 상처 준 만큼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으려나요? 그런데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그럼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